네, 반갑습니다. 원가관리사 2급 14번째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제 개별원가 계산 첫 번째 시간으로 개별원가 계산의 개요, 개별원가 계산의 우의, 개별원가 계산의 절차, 원가 대상 작업의 설정, 개별원가 계산의 구분,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장 실제 개별원가 계산입니다. 개별원가 계산의 개요를 먼저 살펴봅니다.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각 기업이 수행하는 생산활동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품별 또는 작업별 원가 계산이라고도 불리는 개별원가 계산을 잡 코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제품의 종류나 규격이 다양합니다. 또 개별 단위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원가 계산 방법이죠. 이런 원가 계산 방법은 조선업, 건설업, 기계제조, 항공기 제조, 특별 주문, 수요에 따라 특정 제품을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의 원가 계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식품, 음수업, 병원, 그 다음에 컨설팅 업체, 즉 이런 서비스 업종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개별원가 계산의 우위를 살펴보면요. 개별원가 계산을 사용하는 이런 업종의 기업들은 제품마다 규격, 품질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제품을 개별 작업별로 구분, 집계하여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때 직접 제조원가와 제조간접비가 구분이 되는데요. 제조간접비의 구분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직접 제조원가는 개별 작업과 관련해서 추적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제조간접비는 여러 제품의 작업과 관련해서 배분을 해야 됩니다. 추적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를 기말에 적정한 기준으로 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기말에 완성된 개별 작업의 제품 원가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 또 제공품으로 각각 남게 되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해당 원가 대상 제품에 직접 부과합니다. 직접 부과가 어려운 제조간접비는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기타 여러 제조간접비가 있는데요. 각 원가 대상별로 합리적 배부 기준을 찾아서 배분을 해야 합니다. 개별 원가 계산 후의 절차를 보겠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각각의 제품 작업별로 원가를 독립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고 원가 대상의 원가를 예측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개별 원가 계산을 통해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원가 대상 작업을 설정하고요. 직접 제조 원가를 집계합니다. 그리고 제조 간접비를 집계하고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죠. 그 원가 계정 집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이 간접비 집계를 할 때 배부 기준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배부 기준에 따른 배부율을 가지고 각각의 제품에다가 배부를 하게 됩니다. 이 반복적인 개별 작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경영자는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분리해서
기록을 해야 되고요. 원가를 통제하거나 추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제 작업 원가표 또는 작업별 원가 기록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job cost sheet 또는 job cost record라는 것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분리하여 집계하는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증빙 서류가 되죠. 작업 원가표에는 제조에 착수한 개별 작업별로 총 원가를 상세하게 기록하게 됩니다. 작업 원가표에 기록하는 원가는 기본적으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각각 분류합니다. 개별 작업을 위해 직접 재료를 창고에서 출고하면 그 개별 작업의 작업 원가표에서 이를 기록해야 되겠죠. 직접 노무비도 직접 재료비와 유사하게 개별 작업에 따라서 종업원들의 임금을 발생시키는 시점에 개별 작업의 작업 원가표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종업원들 이제 작업 시간에다가 임료를 곱하여 노무비가 산출이 되게끔 해야 되겠죠. 이에 반해 제조간접비는 배부율을 사용해서 제조간접비 계정에 기록을 합니다. 원가 대상 작업의 설정을 봅니다. 원재료를 매입합니다. 원재료 T 계정이 보이죠? 차변에 원재료가 기록이 되고 외상 구매 시 매입 채무가 대변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T 계정에 단기 매입이라는 이름으로 왼쪽 차변에 기록이 되고 매입 채무는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에 기록이 되면서 상대 계정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원재료를 사용했다는 것은 소비를 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제조 과정에 수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수입이 되면은 재료비가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T 계정에 보면 단기 매입이 차변에 있고요. 공장에 사용 소비된 금액이 35만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15만원 정도가 기말 재료 재고가 되죠. 그리고 35만원이 원재료 제공품 계정의 차변으로 오게 됩니다. 이 제공품이 제조 원가 명세서예요. 그리고 이제 제조 간접비 차변에 5만원이 오게 되는데 이것은 35만원 중 추적 가능한 직접 재료비가 30만원이고 추적 불가능한 공통 재료비가 5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직접 노무비 집계를 보겠습니다. 1월 중 발생한 노무원가는 54만원입니다. 이 중 직접 노무비가 42만원이고요. 나머지는 간접 노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무비 54만원이 다 미지급이 되면 대변의 미지급급여가 되고요. 직접 노무비로 간 42만원은 제공품으로 공통 노무비는 제조간접비로 갑니다. 그래서 미지급급여 T계정 부채니까 대변에 단기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미지급급여 42만원이 차변 제공품으로 직접 노무비가 가고요. 나머지 12만원이 공통 노무비로서 제조간접비 차변에 가게 됩니다. 그 밖에 기타 제조간접비는 이렇게 감가상각비라든지 보험료 등 이렇게 집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간접비로 감가상각 누계액 미지급급료가 가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조간접비만 따로 T계정에 모아놓은 것들을 이제 배부하게 되죠.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구해서 배부를 하게 됩니다.
배부율은 이와 같이 구합니다. 원가 배부 기준에 대한 조업도분에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분자로 올려놓게 되죠. 1월 중에 발생한 실제 제조간접비가 35만원, 노무시간이 35시간이다. 그래서 시간법에 의해서 배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35분에 35만원이 됩니다. 나누면 직접 노무시간당 만원꼴로 배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직접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했기 때문에 직접 노무시간 1시간이 올라가면 만원씩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죠.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작업원가표의 제조간접비 항목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조간접비에 있는 이제 항목들이 제공품으로 갑니다. 원가 배분이 되니까요. 이렇게 원가 배분을 할 때 이렇게 제공품으로 가게 되죠. 원가 배분은 제공품이 여러 개 있을 때 여러 개의 제공품에 각각 나누어져서 배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보겠습니다. 자, 기초 제공품부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간접비를 모두 더하고요. 그리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차감하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됩니다. 이것은 제품 계정 차변에 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번엔 매출 및 매출원가입니다. 1월 중에 100만원의 외상 매출이 있고요. 이에 대한 매출원가는 60만원입니다. 하변에 매출 채권이 오고요. 대변에 매출이 가게 되죠. 이것은 이제 수익이니까 수익 발생은 대변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이 판매가 됨으로 인해서 자산이 대변으로 소멸하게 되고 하변에는 원가가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매출원가예요. 그래서 이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은 대변으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소멸원가라고 합니다. 매출원가 차변에 60만원이 오게 되고 상대 계정 이름이 오게 되죠. 그리고 제품 대변에 60만원어치가 나가게 되죠. 그리고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이 매출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고요. 차변에요. 매출은 대변에서 나오니까 상대 계정 매출채권 100만원이 대변에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영업비용 중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분계가 되고요. 각각 T 계정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사란 말이 붙은 건 다 판관비죠.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개별원가 계산의 흐름입니다. 직접 재료원가, 단기총 제조원가로 가고 노무원가, 그 다음에 간접원가 이렇게 가게 되죠. 제품원가는 매출원가로, 제공품원가는 기말재고로 가죠. 매출원가는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기말재고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로 재무상태표로 가죠. 개별원가 계산의 구분입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산출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개별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원가 계산으로 구분합니다. 실제 개별원가 계산을 Actual Job Costing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직접 재료비와 실제 직접 노무비를 개별 작업에 집계하고 회계 기간 말에 집계된 실제 제조간접비를 원가 배부 기준에
실제 총수량으로 나눈 실제 제조간접비 배부를 사용해서 제공품에 배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죠. 한계점을 보면은 실제 원가 계산을 이용하는 기업에서는 보통 월별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게 되는데요. 제조간접비 발생액과 원가 배부 기준의 총 수량이 주기성을 띈다는 겁니다. 시저널리티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는 기업이 속한 산업이나 생산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특정 기간의 수요가 집중되는 경우, 그러면은 그 수요에 맞추기 위해 원가 배부 기준의 총 수량이 움직이죠. 변동하게 되면 제조간접비 배부율도 따라서 변동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 제조간접비 발생에 여름철에 이제 휴가비가 발생한다든지 또 추석에 이제 추석 상여금이 나가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주기성도 있기 때문에 제조간접비 배부율이 이에 따라 변동할 수 있어요. 원가가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배부가 지연된다. 아무래도 사후 원가 계산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조간접비를 구할 땐 시간의 지연성이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조업이 나왔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하나인 적시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관리회계에서는 이제 적시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이제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원가 계산에 대해서 이제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